고민하는 인터뷰에 저는 샤인입니다. 저희는 혹시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그 만원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해가지고 대결하고. 오, 기억하시네. 근데 저희 놀라운 게 있어요. 세상의 트렌드가 역시 돌고 도나봐요. 요즘 MZ세대 여러분들도 만원으로 막 일주일 버티기 뭐 이런 챌린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저희는 만원으로 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쌤이 드시는 커피 방금 제가 사고 왔는데. 요거. 이미 탈락. 그러니까 우리 저니 같은 분도 오늘 정신개조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모신 분 말이죠. 우리의 정신개조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혼쭐 내주러 오신 분입니다. 저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니랑 결을 같이 하는 우리 돈님만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우리 재테크계의 국민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와!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작가님. 네. 저희 이미 베스트 프렌드 된 것 같아요. 저희 돈님만세에 세 번째 출연하신 분은 세 번째. 유일무이 하십니다. 역사상 처음인가요? 완전. 영광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뭐죠? 이 정도면? 저희 돈님만세 고문. 인터뷰가 고문이라고? 어드바이저. 고문. 네, 고문.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 따끈따끈한 책을 써주셨어요. 맞아요. 예. 아니, 제목이 대박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작가님이 지난번에 여기 와주신 이후로 시장 판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딱 보라고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진짜 너무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물가도 정말 미쳐 날뛰는 것 같고요.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도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똑똑한 MZ세대들은 실제로 허리띠 졸라 매고 맞아요.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뭐 만원의 행복 이런 거 무지출데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막 인증하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먼저 움직이는 MZ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50만 원 월급을 받는데 휴대폰 요금이 15만 원 나와. 저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네. 알뜰폰 통신사를 사용을 하면은 19,000원의 요금 기기값 빼고 나가거든요. 그 대신 데이터가 그거 데이터가 없잖아. 안 맞아. 되잖아. 네. 데이터 무제한 상품 나왔습니다. 네. 2만 원 안 돼요. 유심칩만 갈아 끼면 돼. 근데 통신비를 막 10만 원씩 이렇게 내고 250만 원인데 월급이?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요금 요즘 얼마나 비싸. 경기도에 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번호 4개짜리 타다 보면 엄청 비싼데 이건 어떻게 절약하냐? 맞아. 여러분 역마다 말이죠. 전기권 팔아요. 전기권 매일 똑같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60회 사용하는 그 기본 요금권이 45회 가격으로 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신요금과 교통비는 소득의 5% 넘어서는 안 됩니다. 통신비, 교통비는 그냥 코스트잖아요. 코스트.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건데 그거를 15만 원씩 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엔겔 지수가 1인 가구는 20% 넘으면 안 됩니다. 엔겔 지수. 지금 되게 많이 반성을 하고 해요. 자, 엔겔 지수가 뭡니까? 자기의 먹는 거. 소득에서 자기가 식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을 얘기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제가 20% 얘기하는데 250만 원이면 50만 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0만 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잖아요. 3끼를 먹으면 한 달에 90끼 정도 먹지 않습니까? 와, 네네. 먹기 위해서 일하냐? 일하려고 먹냐? 어떤 쪽이 있습니까? 저는 점점 먹기 위해 라고 생각하면 난 비참해지는 거야. 요거 하나 먹으려고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90끼 중에 스페셜한 식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거 먹으려고 일했구나라는 게 있긴 있어야죠. 근데 매끼 90끼를 다 요거 먹으려고 일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끼 중에서 거의 한 60끼, 70끼는 일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뭔가 내가 그 식사를 즐긴다 개념보다 빨리 먹고 일해야지, 빨리 먹고 논에 나가서 모내기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옛말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먹는 식비 이상 다 충분히 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더 다른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50만 원 가지고 좀 해결을 해보자. 그런데 우리 MZ세대 분들은 1인 가구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럼 먹는 거 관련해서 우리 집에서 해먹느니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더 싸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법하거든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정말로 귀찮아서가 아니라
비용을 절약하려고 배달 음식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시키는 요령이 있습니다. 아, 요령이에요? 최대한 서비스를 받아내고 최대한 추가로 시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나눠서 먹는 거죠. 아, 한 번에 다 먹지 그리고 말고. 밀키트 같은 것도 좀 이용을 하고. 그래서 엔겔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절 지출이라는 거 있거든요. 계절 지출. 특정한 계절에만 쓰는 지출이 계절 지출이에요. 여름이면 휴가 가야 되지. 겨울이면 겨울옷 사야 되지. 명절이면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지. 자동차 있으신 분은 자동차 보험료. 남친 100일, 200일, 300일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그냥 1주년만 해요. 1주년. 계절 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매달 쓰는 돈이 아니라 특정한 시즌에만 나가는 이게 계절 지출인데 계절 지출은 월 소득의 1배 이내로 써야 됩니다. 자, 250만 원 월급이야. 네. 여행 가고 뭐 명절에 쓰고 겨울옷 사고 이거 얼마 예산이어야 되냐? 250. 1년에요? 네, 1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겨울옷 사는 거 11월에 한 번, 여행 뭐 일주일, 명절 뭐 며칠 안 되잖아요. 며칠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월급의 12분의 1을 태운다고? 이런 개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못 모으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맨손님, 내가 월급 250인데 그럼 난 언제 유럽 여행 가냐? 그렇지. 아니, 비행기 값도 요새 250만 원. 돈 모아서 가세요. 250만 원 안에서 계절 지출 한 3년, 4년 차곡차곡 모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소득이니까 당장은 요 정도를 쓰고 저축하자 이래야 되는데 내 소비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맞춰져 있어요. 내 친구가 어디 갔다 왔나? 내 친구가 뭘 먹었나? 마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요즘 뭐 하고 사나? 아니 그게 왜 기준이 돼야 되나 이거지. 맞네. 인스타그램이 인스턴트그램의 줄임말. 이 MZ세대들이 지금 인스턴트 문화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전세보다 반전세가 많다 그러죠. 네. 월세가 많다 그러죠. 이거는 인스턴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전세를 산다. 옛날 사람들 같으면 3억 모을 때까지 그 집으로 이사 안 가요. 근데 지금 뭐야? 3억짜리 전세를 하고 돈 없어. 그냥 월세 살아. 그냥 가서 월세를 구하는 거야. 이 문화 때문에 지금 임대차 계약의 절반이 지금 반전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 주변에 보신 적 있어요? 1년 적금 들어서 명품 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냥 네. 사지 뭐. 질러버리지. 그 다음에 3년 적금 들어서 자동차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할부. 그냥 그렇지, 그냥 지르는 거지.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1년 적금 들어서 명품 가방 사보자, 3년 적금 들어서 자동차를 사보자라고 마음 먹고 저축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3년 딱 되면 자동차 안 삽니다. 오히려. 그리고 1년 딱 적금 들면 가방 사는 생각이 싹 없어져요. 이게 제가 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복을 주느냐, 그걸 써버렸을 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다 잘 들어보세요. 네. 나는 돈을 좀 많이 쓰면은 내 라이프가 좀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데 돈을 저렇게 조금 쓰면 나는 불행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견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증명해 보일게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네. 행복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복감이 어디서 오느냐?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 행복감이에요. 자, 그러면 행복감이 늘어나려면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니까 분자값인 가진 것은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지 행복해지죠. 네. 돈 쓰면 가진 게 줄잖아. 원하는 게 가만히 있더라도 자꾸 가진 게 줄어드는데 행복할 리가 없지. 그렇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게 더 커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우리 유승범 옹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자꾸 뭔가를 소비하고 뭔가를 가지면은 그걸로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원하는 게 커져요. 그러니까 돈을 쓰면 분자값이 줄죠. 네. 근데 자꾸 돈을 쓰니까 원하는 게 늘어나죠. 어머. 그러면 분모값은 늘고 분자값이 줄어. 그럼 행복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돈은 쓰면 쓸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의 안정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호르몬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도파민,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이 세 가지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래요. 네, 근데 네.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은 캐리밴 베이 가갖고 뭐 이런 거 타면 돼. 아, 그럼 막 소리 지르면서 뭔가 엔터테인적인 네. 그런 걸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외식을 하고 여행을 가고 엄청나게 즐거운 거를 몰입하다 보면은 막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도파민, 아드레날린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순간적이라. 그때는 즐거웠는데 남는 건 카톡에 사진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보는 거야. 그 행복을 느끼려고. 근데 이건 다 지난 일이거든?
아, 너무 슬퍼. 이게 다 지난 일이야. 네. 뭐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은 어떤 거냐면 진짜 운동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막상 운동을 하면서 막 땀을 쫙 뺐더니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뻐근한데 하고 나면 뭔가 굉장히 뿌듯함이 있죠. 그거 뭔지 알죠? 네네. 사랑해요. 그 느낌 사랑합니다. 네. 도서관 가서 막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가가지고 앉아서 아 힘들어 죽겠네 이거 시험 공부 하기 싫은데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몰입을 해서 밤 12시까지 딱 맞아. 공부를 하고 네. 딱 가방 메고 나오면서 별을 딱 보는데 아 오늘 더럽게 많이 공부했다. 허리가 너무 아픈데 왠지 여기서 뭔가 팍 올라오는 거 있잖아. 뿌듯함. 이게 세로토닌. 그 다음에 내가 적금 진짜 그 김경필 멘토가 하라 그래갖고 억지로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딱 들어갔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잔고가 확 힘은 드는데 야, 돈 꽤 늘어. 이게 세로토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에 그것도 물론 중요한 네네. 요소긴 한데 여러분들의 행복을 오로지 도파민, 아드레날린으로만 채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남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게 뭐예요? 공부, 운동, 저축. 말만 들어도 막 진절머리 나지? 이게 찔려하는 사람 많네요. 근데 이거를 하면 정말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성취감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온다? 고통에 비례한다. 자, 고통에 참여하십시오. 공부, 운동, 저축이라는 고통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목사님 하셔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네. 여기서 이제 꼬리를 물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를 들어 중고 거래, 당근, 마켓 당근. 이런 거는 잘하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 발열이 아니라 당근이 발열이야. 온도가 확 올라가요. 맞다. 높여야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말이죠. 그거 좋은 거잖아요. 알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근 온도 올라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싼 물건을 멀쩡한 걸 사가지고 싸게 팔아. 그러면서 나는 왠지 뭔가 알뜰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당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의 증상이 생기지. 첫 번째 증상, 비싼 물건을 과감하게 사. 당근으로 팔면 되니까? 팔면 되니까. 옛날 같으면 고민을 할 거를 사사 안 좋은 건 팔면 되지. 이러니까는 어머나.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게 돼요. 어머, 웬일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의 취향을 사야 되는데 자꾸 대중의 취향을 사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아니야, 이거는 이제 색깔이 너무 튀어서 못 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거를 사질 않는 거예요. 어머, 그거 너무 웃긴다. 진짜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물건을 샀는데 열심히 안 써. 비닐도 안 뜯어. 이거 팔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당근이라는 것이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처럼 정말 절약의 아이콘이 된다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잖아요? 비싼 물건 비싸게 사서 좋은 사람한테 싸게 팔고 나는 칭찬받고 온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거야, 좋은 일. 그리고 나는 돈 허투루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근을. 근데 정말 집에서 내가 오랫동안 막 3, 4년 동안 안 쓰고 있던 물건을 파는 거는 그런 건 좋다. 그런 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입문을 하다가 나중에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지경까지. 99도까지 가는 거야. 막 끓어. 당근 온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근을 거래할 일을 안 만드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도 쇼핑을 할 때 이제는 결제하기 전에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요. 담아. 그냥 사지 마. 제발. 장바구니에 담아요. 너무 웃겨. 네. 담을 때는 막 너무 사고 싶어서 담은 건데 한 며칠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였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진짜 해보면 10만 원 주고 살라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굳었잖아. 그때 그 10만 원으로 주식 사세요. 그때 그 10만 원으로 주식 사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이 떨어져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 왜냐하면 어차피 써버릴 돈이었는데 맞다. 주식으로 남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맞다. 그 쓴셈 치고 주식 투자법이라고. 이런 돈이 돈을 벌어요. 왜냐면 신경을 안 쓰니까 맨날 들여다보면서 속 끓이고 신경 쓰고 뭐 애증의 주식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식이 정말 지금 한 1년간 땅을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 돈님만세 나와서 9월 14일 날 녹화했을 때 제가 두 마디를 했잖아요. 지금부터 주식하면 안 된다. 현금으로 바꿔놔라. 현금이 가장 좋은 투자다.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네. 근데 오른 게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리가 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네. 데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그 심리의 기대감에서 그냥 올라간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오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에 테이퍼링도 예고했고 금리 인상도 예고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장에서 앞으로 조정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예견된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린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때는 빨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경고를 했던 건데 2,400 미만까지 갔다가 이제 2,400을 약간 맞아요. 회복을 한 상황인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허? 자, V자 반등을 다시 꿈꾸면서 지금 줍줍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일세. 지금 V자 반등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U자 반등이라도 어떻게 안 되나요? 저는 U자 반등도 어렵다고 봅니다. 소문자 유는 어때요? 소문자 U도 어렵다고 봅니다. 주식은 언제 사야 되냐면요. 우리가 터널에 딱 들어와서 깜깜한데 저기 보니까 터널이 끝날 것 같아. 그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딱 터널에 들어왔는데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지금 그런 그러니까 아직은 단계구나. 아닌 거예요. 아. 아직은 아닌 거고요. 당분간은 V자 반등이나 U자 반등은 없고 L자로 갈 가능성이 많다. 당분간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좀 주워 담아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제가 돈님 만세 알려드릴게요. 네, 어떻게 알려주세요? 그때 자막으로라도 이렇게 지금 김경필 멘토가인데 지금 숟가락 얹어야 된다고 한다. 사인을 할 테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잠깐만. 그럼 저 궁금한 거? 음.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주워 담는 건 아니더라도 정확히 언제 오를지를 모르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조금씩 나눠서 자, 사는 제가 거라고 그게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자료를 또 준비해왔죠. 내가 오늘 엄청나게 준비해왔네. 코스피를 한번 놓고 봤을 때 코스피의 10년 투자 수익률을 뽑아봤거든요. 코스피 수익률은 25.7%입니다. 같은 시기에 예적금 수익률은 34.3%입니다. 결국 10년 수익률이 25.7%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주식이 오르는 걸로 착각을 하느냐?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의 주요 종목 10가지 중에서 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네. 10년 수익률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73% 올랐어요. 10년 동안. 와. 그리고 네이버가 317%. 와. 자, 요 두 개 딱 빼고 나머지 포스코, 현대차, 한국전력, KTNG,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대한항공, 삼성생명 50%. 실제 화폐 가치로는 그냥 반토막 난 거야. 그렇죠. 완전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 주식은요, 원래 오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파동이야,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게 뭐예요? 밀물과 썰물이 썰물. 끝없이 반복되는 게 주식이에요. 어머. 우상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런데 이 끝없이 파동이 반복된다는 건 돈 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지. 그렇지만 그냥 무조건 장담 넣듯이 가지고 있다고 돈을 버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종목이라는 건 코스피 850개 종목 중에서 불과 손에 꼽아요. 나머지는 안 올라. 그러면 주가는 언제 오르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가는 말이죠. 시장의 기대감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보여주더라도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 안 올라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구나. 기업들이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몇십 조서부터 몇 조까지 돈을 벌어요. 그러나 왜 주가는 갇히느냐? 시장의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히 훌륭하긴 하죠. 막 1년에 50조, 60조 벌고 내년에도 또 60조, 70조 벌겠지만 시장의 기대감 이상은 못 보여주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 주식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해놓은 것이 오늘의 주가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좀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주식 사놓고 장기 투자하면 오른다? 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근데 분명히 주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주가는 돈을 벌 기회가 오기는 오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주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돈 모으면서 기다려보자.